안녕하세요. 여우별의 기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스다 신조의 우중괴담이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미스다 신조의 우중괴담. 비가 오는 날에는 잊지 말 것. 일본 최고의 호러 미스테리 작가 미스다 신조. 대체 불가한 유일한 장르 미스다 월드 신작. 사실과 허구, 이상과 혼동이 뒤섞인 극한의 공포감 이라는 소설인데요. 제가 읽었을 때는 일단 기존의 미스다 신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마가, 흉가라던가 비오는 날의 테이프인가, 노조킴의 등등 그 소설이랑 비교하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소설들 진짜 긴장하면서 봤거든요. 막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긴장하면서 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읽기 좋았었던 책이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은거의 집인데 한 산골 마을에 한 남자아이가 이제 어느 날 아빠 손을 잡고 아주 외딴 시골 집에서 일주일 동안 7살이 되던 해까지,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한 살을 먹지만 일본에는 생일 기준으로 한 살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마지막 날이 7살이 되는 해까지 7일 동안 어떤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뭐 거기는 7일 동안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빠는 가고 이제 혼자 남거든요. 할머니랑. 뭐 절대 다른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고, 같이 지내던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이름을 물어보면 안 되고, 그리고 할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그리고 이 7일 동안의 나의 이름은 도스야바란가? 어떤 도스라는 어떤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너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얘기해주면 안 되고 꼭 도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좀 많죠. 그리고 일본 옛날 집인데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토리를 넘어서, 토리였나? 쉽게 말하면은 뭐 돌담을 건너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넘어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뒷산이 있는데 그 산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7일 동안 이곳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심심해서 어떤 자기 또래 남자애랑 말을 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자애랑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뭐 절대 이 담장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담장을 넘어서 그 남자애랑 놀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절대 저 뒷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애가 우리 집에 놀러가자, 우리 집에 같이 놀러가자 해서 그 남자애하고 같이 그 뒷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에 홀렸나? 아니면 너무 심심해서 친구랑 같이 놀고 싶었나?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 막 도망쳐서 집까지 오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불길한 것이 집 안으로까지 침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집 문 밖에만 나가지 마 라고 했던 게, 그것이 문 밖에 있던 게 집 안까지 들어오면서 뭐 저쪽에 있는 뭐 안방, 건너편에 있는 안방은 가지 마 가지고 화장실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화장실 쪽까지 오게 되면서 요 방이랑 부엌까지만 가지 마 해가지고 그 방까지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안방에 한 방 안에만 있게 돼요. 할머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밥도 해다 주고 요강도 주면서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하고, 이 요강에 볼일을 보라라고 해서 이 요강에서 볼일을 보고
그래서 어찌저찌 아슬아슬하게 다음날이면 이제 이 집안도 그것이 쳐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하루에 한 밤씩 이제 문을 통과해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어찌저찌 해서 한 7밤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빠랑 같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이 할머니는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할머니가 어딨나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부엌에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세한 말은 안 나오고 그냥 그러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면서 왜 아빠는 그 책 안에서 아빠는 뭐 이런 일을 옛날에 자기 나이 때 7일 동안 이곳에 은거했었나요? 근데 아빠는 도스가 아니라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고, 누나들은 7살 때 이런 걸 경험했어요 라고 했는데 누나들은 여자니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걸로 이제 미뤄봤을 때 아빠는 엄마 쪽이 아니니까 엄마 쪽이랑 관련되었었나 보구나. 근데 누나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뭐 이러면서 혼자서 이제 뇌피셜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끝에는 자기도 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점점점 하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건 아들도 은거의 집에서 7일 동안 하는 통과 의뢰를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끝나고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예고화예요. 예고화가 뭔지 아시나요? 예고화는 어린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미래를 예견한다는 뜻이래요. 보통 이제 불길한 사건,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 뭐 이런 그림인데, 이번엔 여기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주인공이에요. 교사가 주인공인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초등학생 남자의 다스토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의 그림에 예고와의 징후를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림 초등학교 1학년들은 뭐 수학도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블록 갖다가 하고, 그림도 이제 미술 같은 것도 많이 애들 창의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도 많이 해서 그림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은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 다스토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했대요. 이제 이 책의 시점으로 그 당시가 아주 옛날이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담임이 가정 방문을 갔던 거였어. 저 때도 가정 방문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가정 방문을 다니던 시기였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데 아빠는 해외 출장 같은 거라든지 출장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집에 없어서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를 되게 잘 따르고, 엄마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엄마를 그렇게 잘 따르는데 그림 그릴 때만은 그 그림에 초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엄청 좋아해서. 이제 곁다리를 얘기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 그래서 다스토가 그림을 어느 날 그렸는데 뭐 통학로를 그리라고 해서 통학로를 그리는데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가는 통학로 길, 뭐 집 이런 거 그리는데, 다스토는 이제 그 통학로 주변에 있는 어떤 집에 개집을 그리는데 개집만 이렇게 있고 목줄만 이렇게 있고 개가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걔가 행방불명됐다더라.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다스토가 친구들이 피구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한 친구가 피구공에 맞아서 쓰러진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어떤 애가 피구하다가 이제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고. 근데 다스토는 이 그림을 보고서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미술 수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가 다스토가 자꾸 그림을 갖다 줘요. 선생님 선물이라면서.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이라던가 계단에서 계단이 있고 이제 계단에서 넘어지는 모습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아 이건 나의 사고하다 내가 이렇게 다치는가 보다 하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단에서 조심조심 걷는다던가 그쪽 계단을 안 간다던가 수영 수업이 있는 날은 그날은 아프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진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예고와의 현실화를 이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청기누설이라고 누가 누설한 건 아니니까 청기누설은 아니지. 아무리 그 무당이 살을 날린다고 해도 그걸 피해가거나 내가 그걸 알아차리면은 나한테 해가 안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고와는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 예고와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책 안에서 추측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다쏘는 그걸 피해가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다스토가 이제 수영장에서 자기 그림대로 죽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또 그걸 보고 이제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뭐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다스토가 이사간 학교에서 전학간 학교에서 뭐 계단에서 넘어졌다더라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다더라 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학교를 완전히 그만뒀다더라 뭐 이런 후일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스토는 그걸 피해갔을까 이러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내가 무당이 살을 날렸는데 어떻게 다스토가 죽었을까? 주인공은 그 예고와를 피해갔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게 무당이 살을 날렸는데 그 살을 피해가니까 자기한테 되돌아가서 다스토가 죽은 것이다. 뭐 이런 오컬트적인 얘기를 나오다가 주인공이 그 그림을 조작을 한 거다. 그 그림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아니라 다스토로 바꿔놨다. 그래서 다스토가 대신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있잖아요. 4가지의 옴니버스 스토리인데 나는 있어요. 나는 미스다 신주예요. 나는 공포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서 투고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싫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그 메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런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큰 줄거리는 빼고 그 액자식 구성 안에 있는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 단편 소설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3번째 이야기는 모 시설의 야간 경비원인데 이 이야기의 화자도 소설가예요. 이제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소설을 썼었는데 뭐 어떤 신춘문예 같은 어떤 무슨 상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도 타게 되고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 그래서 회사는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기회다. 이제 이것을 계기로 자기는 이제 소설을 열심히 쓰겠다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소설 집필에 몰빵을 하게 되는데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간 경비원에 대한 로망이 있었대요. 왠지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되게 한가할 것 같고 또 야간 경비원이다 보니까 어떤 무서운 일들도 많이 생겨서 이 사람의 주 장르가 호러 공포소설이었거든요. 미스터 신주처럼. 그래서 공포소설의 소재도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경비원 회사에 입사하는데 이 경비원 회사는 아웃소싱 같은 업체예요. 원하는 데다 이제 경비원 꽂아주는, 마치 이제 보디가드 꽂아주듯이 행사 때 연예인들 맞춰서. 근데 일본에서는 경비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대요. 어느 정도 연수 기간을 거쳐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교육 기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교육을 거쳐서 이제 어떤 경비원을 하게 됩니다. 야간 경비원이고, 광배회라는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2경비실에 있는 10개원이라는 곳을 순찰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밤에 2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거기도 외딴 시골에 있는 거라서 차가 별로 잘 다니지 않아요. 차가 뭐 1시간, 2시간에 한 대씩 오는 데인데, 그래서 5시까지를 해서 첫 차가 올 때까지 대기했다가 가는 거죠. 어쨌든 20시부터 5시까지 5번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 자기가 정해서 2시간 간격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왠지 그 기괴하고 불길하고 무서운 오브젝트라든지 미로, 약간 제가 글로 읽어서 내가 상상을 했을 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는 미술관 같은 거거든요. 아주 커다란 대형 미술관. 거기를 이제 순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밤에.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얘기해야 될 거라. 10개원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 말 그대로 10개의 구획을 지나게 되는데, 공원 같은 장소래요. 서쪽 끝부터 육도체 세계인 지옥계, 아기계, 축생계, 수라계, 인간계, 천계가 있고, 이어서 사성의 세계에 해당하는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첫날부터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지익한 소리? 그리고 좀 무섭잖아요. 껌껌하고.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 순찰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는 제2경비실까지 이게 조금씩 한 구획씩, 축생계, 인간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죠. 하루에 한 구획씩 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걸 느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발 금요일까지만 해달라 부탁해가지고 내가 돈 더 줄게, 시급 2배로 쳐줄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돈도 따로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에 굴복을 해서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뭐 처음에는 지직한 소리가 들리더만, 두 번째는 끼익끼익한 소리가 들리더니 뭐 네 번째, 세 번째도 오브제를 이렇게 긁는 소리가 들리더니, 뭐 어떤 날은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뭔가 고개를 쳐드는 게 보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경비실로 도망가서, 마지막에 한 이틀쯤 돼서나 한 번씩밖에 이제 순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꼭 당부한 게, 제발 20시랑 새벽 2시에는 꼭 순찰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순찰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참고,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내 경비실 코앞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나가면 바로 마주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돼요. 순찰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 누구누구씨?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지? 해서 봤는데, 그 경비원 연수회 때 같이 만나가지고 조금 친했던 어떤 나스오 씨인가? 그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거든요. 아직
남았거든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내가 그동안 10기원을 돌았을 때 들었던 말이에요. 아직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얼핏, 말소리를 얼핏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소리를. 거기서부터 아,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막 뛰어서 경비실까지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침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창문에서 누구누구 씨 저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막 이런 말을 들린단 말이에요. 절대 문을 열지 않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바로 더 이상 그 광배에 나가지 않고 그날 바로 그만둡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식기원에서 신도들이 몇 명이나 자살을 했었고, 그리고 자기랑 같이 연수를 들었던 그 경비원은 행방불명이 되는 일이 발생했었고, 여기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뭐 수수께끼로 남은 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썰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돼요. 별거 없죠.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부르러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주인공이 소설 작가인데 아빠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 아빠는 이제 공포 소설 이런 거는 너무 유치해서 읽지 않고 소설 같은 책은 많이 읽지만 소설책은 안 읽고, 뭐 누가 노벨상을 땄다더라 이러면 그런 거나 한 권씩 읽을까 말까. 되게 점잖고 보수적인 그런 아빠인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아빠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옴니버시 구성으로 여기가 두 개가 진행이 돼요. 근데 뭔가 이 둘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로 끝나게 되는데, 이 아빠는 일단 자기가 경찰이었을 때 누군가 고민을 상담을 했는데 집에 자꾸 누가 찾아온대요. 뭐가 찾아오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 오진 않고 현관까지만 오는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만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초인종이 울리거나 그런 게 없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만 계속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 나가면 사람이 없고 무시하려고 해도 집요하게 자꾸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대학생인 나나오라는 여자애가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오복만 되면은 뭐 어디를 다녀온대요, 혼자. 자기도 안 데려가고.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아파서 그 오복날에 자기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느 법사님 집에 가서 향수를 올려라. 오이노쇼가인가 오이노쇼가에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냥 법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그 집도 외딴 시골, 차가 안 다니는 어떤 시골에 있어요. 버스가 뭐 몇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그래서 할머니가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 그냥 향초만 올리고 얼른 집에 와 라고 신신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항상 말을 듣지 않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일을 꼭 해. 얘도 어김없이 그 집에 가서 어떤 아줌마를 만나게 되는데, 너는 누구니? 했는데 할머니 대신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불만 붙이고 절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집에 빨리 가 라고 똑같이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식 옛날 집이다 보니까 뭐 장지문을 열고 무슨 열고 어디 구석까지 가야 되나 봐요. 그게 조금 집이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향초를 올리러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기 창고에 2층에 가서 누구누구씨 좀 잠깐
자기한테 오라고 얘기해달라고,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말만 전하면 된다고, 여기로 데리러 올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집에 가라고 할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나오가 분명히 할머니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기도 나누고 부탁도 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향 붙이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대요. 그냥 알리러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대. 그래서 창고에 가요. 누구누구 씨가 오시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꼼꼼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집에 갔어도 됐었는데 굳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가서 뭐 할머니가 누구누구씨 여기에 좀 오시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5살짜리 꼬마아이가 네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집에 왔대요. 집에 가면서 할머니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어떤 할머니가 부탁해가지고 이래서 저래저래 했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한다 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가 오봉의 날이 됐는데 얘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막 과제도 내야 되고 연구 논문 같은 거는 내고 대학원생인지 대학생인지 논문 같은 것도 내야 되고 해서 오봉이 지나고 집에 가게 돼요. 뭔가 추석이라도 추석 지나고 엄마를 찾아뵙게 되는데 엄마가 아픈 거예요, 많이. 그래서 왜 아프지? 라고서 무슨 엄마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엄마가 얘기를 꺼내는데 아니 글쎄 집에 누가 나를 찾아왔었대. 그래서 자기 동생이 가서 엄마를 찾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현관에. 그래요? 도대체 누구지? 막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누가 찾아왔었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오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주인공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엄마도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엄마는 이제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봉이 돼도 따로 엄마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얘는 불안한 거죠. 그것이 엄마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할머니를 데려왔고 나를 데리러 왔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불길한 그것이 나를 데리러 왔다. 데리고 가려고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얘는 오봉날만 되면은 친구랑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봉날에는 친구랑 여행을 가고 두 번째 오봉날에는 회사 사람들이랑 여행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혼자 여행을 가고 그렇게 몇 년을 계속 지내요. 오봉만 되면은 다른 데로 가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딸내미 짐도 정리해주고 반찬도 이렇게 넣어주고 하려고 오봉날 집에 찾아오게 돼요. 그날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엄마를 데려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고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고 이제 무사하게 이제 일은 끝나요. 더 이상 죽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자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성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성이랑
성은 바뀌어도 핏줄은 그대로 가지 않나? 아빠 핏줄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이 바뀌어서 저주가 풀려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가 이제 격정을 한단 말이야. 자기 딸도 이제 그걸 물려받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나를 찾아오다가 이제 자기 딸도 찾아오면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는데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랑은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혼을 하면 이제 성이 바뀌면 그것이 찾아올까봐.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아빠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그것인가. 이제 그것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얘가 성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데려가야 될지 혼란에 빠져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우중계담이에요. 책 제목하고도 똑같죠? 이번에는 이제 미스 다신주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한테 메일로 연락이 와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출판사의 디자이너라 그랬나? 그냥 디자이너라고 할게요. 디자이너인데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네 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걸, 불길한 걸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제 그 이야기에서 괴담이 나오는 거죠. 자기는 디자이너로서 책을 읽고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정지를 받는다. 책에 간략한 내용이 들어있는 교정지를 받는다. 근데 매일 출근을 해서 오전에는 그 교정지를 읽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게 루틴이래요. 이제 매일 오전에는 책을 읽으러 나가는데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정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날 이제 비 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를 하더니 나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 그러고 가요. 그리고 다다음 날 지나고 어떤 산에서 아이가 행방불명됐다는 뉴스가 뜨고 그 아이를 찾았다는 뉴스가 뜨고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산 이야기거든요. 산에 있었던 일, 가지 말라는 산에 갔던 일.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각각의 이야기는 생략을 할게요. 두 번째는 저희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 그러고 가요. 어느 날 정자에서 또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교정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요전엔 저희 아버님이랑 딸이 신세해졌습니다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해. 그거 끝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가 오는 날마다. 그래서 우중괴담이죠.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는 날이면은 항상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불길한 사건. 첫 번째 이야기 끝났을 때 산에서 애기 잊어먹었었고, 두 번째도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세 번째도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패턴은 눈치채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일부러 안 가요. 일부러 그 정자에도 가지 않고 비가 오면 밖에 나가지 않아요. 사무실에. 근데 어느 날 디자이너님
찾으러 어떤 아주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기 식구가 있거든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있고 그 장남이 자기 아들이 있고 자기 아들의 딸이 있고 부인이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그 가족이 한 명씩 찾아와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자기 없다 그러라고. 왠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내보내고, 이제 그 이후부터 비가 오는 날에는 절대로 이제 정자에 가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거나 규정지를 입으러 그 다음부터는 동네 커피숍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날 사무실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한 이유가 뭐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패턴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은거의 집, 그리고 뭐였지? 예고화, 그리고 경비원 이야기, 네 번째 부르러 오는 것. 이 이야기가 그 정자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랑 다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뭐가 불길하냐,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사무실에 비가 온다. 비가 오는데 자기 펜이라고 하면서 그 사무실에 자기 책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책들이 다 옛날 책이다. 뭐 한 20-30년 전 책들이 있다. 이러면서 뭐 당신은 누구지?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요? 막 이러면서 이 얘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운을 주는 거죠. 자기가 당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링에 비디오 보여주는 거 있죠. 비디오 보여주면서 저주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걔도 얘한테 비 오는 날 얘기를 해주면서 얘도 비 오는 날, 얘도 그 저주를 답습받듯이 마치 행운의 편지 같은 느낌,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가 어찌어찌 끝이 나요. 이게 참 공포소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끝이 뭐였지? 내용은 너무 재밌게 잘 읽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무서운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끝이 뭐였지? 결론이 뭐였지? 무슨 이야기였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막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이야기 요약하려고 제가 이야기 요약을 진짜 못하거든요. 열심히 요약하려고 막 했는데도 이렇게 횡설수설하네요. 어쨌든 뭐 그래도 저번에 읽었던 것보다는 평타를 치긴 했는데, 제가 미스터 신주 재밌다 그랬는데, 아무튼간 처음 읽었던 게 항상 다 그 본편만한 속편이 없다듯이 처음에 읽었던 것만큼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 좀 아쉬웠다. 쏘쏘하다. 추천 안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